코딩을 배우고 싶어서 유튜브 영상을 여기저기 찾아보고 계신가요? 제가 코딩 강사로 수많은 초보자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은 만들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파이썬이나 자바, C 언어를 배우면 되나요? 비전공자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영상 하나로 모든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 몇 가지를 추려서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초보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수업이 없을 때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프로그래밍 언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코딩을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할까요? 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먼저 배우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정답은 여러분이 뭘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파이썬을 많이 추천드려요. 파이썬은 문법이 간단하고 직관적이라서 처음 코딩을 접하는 분들도 쉽게 배울 수 있거든요. 또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웹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쓸 수 있어서 범용성이 아주 좋아요. 파이썬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프로그래밍의 기본을 익히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꼭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웹 개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언어예요. HTML, CSS와 함께 웹페이지를 만들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죠.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면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게 필수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한 HTML과 CSS도 빼놓을 수 없죠. 웹개발의 기초이자 기본 도구들인데요. HTML은 웹페이지의 구조를 잡아주고 CSS는 그 구조를 꾸미는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를 배우면 간단한 웹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배울지는 여러분의 목표에 달렸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언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언어를 정했다면 이제 기본 개념을 알아볼까요? 2.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 변수, 조건문, 반복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골랐다면 이제 그 언어로 뭘 할 수 있는지 기본 개념들을 이해해 봐야겠죠?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이루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변수, 조건문, 반복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변수라는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x는 10이라는 코드를 보면 x라는 이름의 변수에 10이라는 숫자를 저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값을 다시 사용할 때 x라고 부르면 그만이죠. 변수는 숫자, 문자열, 리스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조건문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문은 프로그램이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도록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만약 x가 10보다 크다면 이 코드를 실행해라. 같은 식으로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히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조건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반복문을 알아볼게요. 반복문은 어떤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할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 이 작업을 10번 반복해라 같은 명령을 줄 수 있죠. 반복문을 잘 활용하면 반복되는 코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개념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요소들이죠.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기본 개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프로젝트를 통해 배워볼까요? 3. 코딩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 볼 차례예요. 코딩은 단순히 이론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면서 코딩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거든요. 먼저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앞서 배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 간단한 개인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만의 일기장 웹사이트나 간단한 블로그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웹페이지의 구조를 잡고 디자인을 입히고 기능을 추가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요.
또는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프로젝트예요. 계산기를 만들면서 변수, 조건문, 반복문을 실습할 수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계산 결과가 출력되는 기능을 구현해 보면서 코딩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죠. 이렇게 작은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완성하다 보면 점점 더 복잡한 프로젝트로 확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용자 로그인 기능이 있는 웹사이트나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코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 코딩의 기초를 다졌다면 코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4. 디버깅과 구글링, 그리고 챗 GPT, 문제 해결 능력 기르기. 코딩을 하다 보면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게 바로 오류와 버그예요. 이때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사실 많은 초보자들이 이 과정에서 좌절하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짜 코딩 실력이 늘어나요. 오류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프로그래밍의 진짜 재미죠. 먼저 디버깅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디버깅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찾아 수정하는 과정이에요.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에러 메시지가 나올 때가 많죠. 그럴 때 중요한 건 에러 메시지를 꼼꼼히 읽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에러 메시지는 문제의 원인을 설명해주고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려주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구글링이에요. 사실 아무리 숙련된 프로그래머라도 모든 걸 기억하거나 알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글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거든요. 구글에서 에러 메시지나 문제 상황을 검색하면 비슷한 문제를 겪은 다른 개발자들이 이미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챗 GPT 같은 AI 도구도 많이 활용되는데요. 챗 GPT를 사용하면 코드 오류나 에러 메시지에 대한 도움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요. 에러 메시지를 챗 GPT에 입력하고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 방법에 대해 직접 물어볼 수 있어요. 챗 GPT는 다양한 오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코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죠. 이렇게 AI 도구를 활용하면 문제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디버깅, 구글링, 그리고 챗 GPT를 활용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향상될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은 코딩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정말 유용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전공자도 IT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5. 비전공자도 IT 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코딩을 배우면서 비전공자도 IT 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가능해요. 실제로 많은 비전공자들이 IT 기업에 성공적으로 취업하고 있어요. 물론 몇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하긴 하지만요. 먼저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해요.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도구예요. 앞서 만든 프로젝트들을 잘 정리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세요. 코드의 품질, 프로젝트의 완성도,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배운 점들을 잘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 IT 기업들은 지원자의 학력보다는 실제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또한 개발자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거나 개발자 모임에 참석해 보세요. 다른 개발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커뮤니티 활동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력을 키우고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 경험도 중요한데요. 실무에서 사용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는 게 좋아요. 이를 위해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거나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서비스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기술 스택을 익히는 것도 중요해요. 회사마다 사용하는 기술이 다르니까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미리 공부해 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웹 개발이라면 프론트엔드에서는 자바스크립트, HTML, CSS는 무조건 하셔야 하고요. 리액트나 뷰 같은 라이브러리도 사용돼요.
백엔드에서는 장고, 플라스크, 스프링 등이 자주 사용돼요.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SQL을 공부해 보세요. 이렇게 5가지 주제를 통해 코딩 입문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기초 상식을 모두 정리해 보았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코딩을 시작하면 어느새 자신감 있게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코딩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꾸준히 노력하면 비전공자도 충분히 IT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코딩 여정에 행운을 빌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에도 또 보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